여러분, 기업이 탈출하기 시작한 지가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기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났던 거예요. 뭐 규제가 힘들어서 떠났던가, 아니면 세금, 법인세 진짜 많잖아요. 세금이 많아서 떠났던가, 아니면 노조가 강성이라서 떠났던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떠났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떠나고 나서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변화가 고착화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100대 기업 해외 법인 매출 비중이 여러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51.2%가 돼요. 51.2%.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자 원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된다, 이런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외 법인, 해외 공장들에서 다 생산을 하니까요. 저는 이게 마치 일본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본도 이렇게 됐거든요. 해외 법인의 생산이 늘면서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이야기하는 엔저 정책, 이게 말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또 침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모양새를 닮아가고 있어요. 해외 법인 매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여러분, 결국 해외 법인에서는요, 현금을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소득 수지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돼요. 왜냐고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국내 경제는요, 그만큼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국내 법인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일단 투자가 일어납니다. 뭐 설비 투자든 아니면 공장을 짓는 건설 투자든 투자가 일어납니다. 투자가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말입니다, 1차, 2차, 3차 협력업체도 같이 먹고 살 수 있고요. 공장을 지으면 건설업체도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가. 그리고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마다하고 해외 법인으로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면 말입니다, 매출도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그만큼 줄고 투자도 그만큼 줄고,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들의 매출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탈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해외 법인 매출 비중이 48.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1.2%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8년 우리가 수출이 잘 될 때죠. 그때 49.3%가 늘어나더니 또 꼬꾸라졌습니다. 2019년에는 48.9%로. 그런데 2021년에는요 이게 그 어느 때보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51.2%라는 것은 장차 대한민국 경제,
여기에도 먹구름이 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고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출액은 충격적으로 변화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 경제에도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매출 자체가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2017년에 말입니다. 국내 법인의 매출은요 100대 기업입니다. 76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해외 법인의 매출은 726조 5천억 원이었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0년에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여러분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대역전극이. 당장 2020년에 보세요. 예, 해외 법인의 매출은 731조 1천억 원이었는데 국내 법인의 매출은 74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불과 14조 원가량 차이가 났어요. 그러던 것이 2021년에는요. 국내 법인의 매출이 859조 7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해외 법인의 매출은 902조 6천억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거의 43조가량 늘었습니다. 44조가량.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51.2%가 앞에하고 비교를 해보면 48.6%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726조 5천억 원에서 902조 6천억까지 늘었으니까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봐도 170조는 되죠. 170조. 170조라는 금액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에다가 170조를 2030년까지 부어서 1등 기업으로 만들겠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금액이 170조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년 동안에 지금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굉장한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저는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요. 한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삼성이나 LG나 현대차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입니다. 신규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까지 해외로 계속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서는 진짜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기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 국내 투자 정부가 너무 강요한다. 이게 억지 국내 투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은 그만큼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모두가 다 해외로 탈출 러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내 기업의 어떤 실현기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국내 법인 매출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2017년하고 2021년을 비교를 했는데 상위 20%는 4.2%가 늘어나지만
하위 80%는 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요. 해외 기업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80대 어떤 하위 80%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국내에 있으면 1%밖에 연평균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는데 해외에 가니까 연평균 증가율이 이거보다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성장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말입니다.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 80개 기업의 해외 법인 매출 연평균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7%입니다. 국내 법인은 1%인데 해외 법인은 5.7%예요. 5배가 넘잖아요. 5배가. 5배가 넘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나갑니다. 당연히. 이게 상위 20%에 해당되는 기업은요. 연평균 4.2% 국내 기업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해외 기업으로 가면 어떨까? 해외 기업은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외에서 늘어나는 것은 훨씬 국내보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삼성, LG, 현대차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보다가 말입니다. 전기, 전자나 철강, 금속이나 여기에 하청업체로 일하는 기업들, 또 운수, 창고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아무래도 해외로 떠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용인 반도체 커러스트 SK가 만들려고 했는 거죠. 그죠? SK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용인 반도체 커러스트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있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규제거든요. 이게 규제입니다. 게다가 우리 마카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성노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노동 정책이 기업들의 어떤 경영을 옥죄다 못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제는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 법인세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예요. 25%.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편없이 형편없이라는 말이 맞나요? 너무나 높은 숫자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법인세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이게 기업들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은요. 해외가 훨씬 낫습니다. 해외가 훨씬 낫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은가 하면요. 국내에서 투자했을 때는 혜택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투자했을 때는요. 땅도 싸게 주고요. 게다가 시설 투자 자금도 정부가 빌려줍니다. 낮은 금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줍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보폭을 자꾸 늘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금 부담도요. 우리는 25%에다가 지방세까지 내면 25%에다가 2.5%가 더 포함이 되죠. 그러면 27.5%인가요? 27.5%. 여기서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25.7%가량은 우리는 내야 합니다. 법인세를. 그런데 글로벌 경쟁국들 이런 데는 어떨까요? 이게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15.7%밖에 안 됩니다. 15.7%. 10%나 차이 납니다. 10%.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예, 세금에 대한 부담 또 예, 노조에 대한 부담 예, 여기에다가 반기업 정서까지 참 어째 보면 말입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정은 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2021년도 대만의 최저임금은 6,800억 원, 6,800억 원이고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8,700원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게 예, 기업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한성환님, 국내 기업 하기 너무 힘들죠. 예, 정부, 정치권, 정치노조, 기업 옥죄는 정책, 예, 설립 인허가의 지연, 온갖 규제들, 공장 설립하다 보면 지쳐버림. 지금 우리 한성환님은 실제로 공장을 많이 해보셨나 보네. 예, 그만큼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업하기는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보물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반기업 정서도 없어지고요. 반기업 정서가 생기는 자체가 물론 기업들의 잘못도 있겠죠. 기업들의 잘못도. 그런데 예, 반기업 정서는 국민들이 기업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런 것도 어떨 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최소한 국가를 운영할 때 기업을 보물처럼 다루면서 말입니다. 반기업 정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 있잖아요. 사리사욕의 탐욕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철저히 응징해 가면서 예, 우리 산업정책, 기업정책을 쓰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또 오늘 한번 해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죠? 예,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기업을 못하고 예,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나가서 기업을 해야 된다는 현실 말입니다. 예, 진짜 답답합니다.